자, 안녕하세요. 위생사에서 공중보건과 위생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. 자,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작년의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먼저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개념 한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.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건강의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, 엄청 많이 유행하는 헬스플랜 2030 엄청 중요한 거죠. 이 내용이 이제 나올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역학입니다.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학 5문제 나왔어요. 자, 토착적, 그래서 이제 기술 역학 중에 하나, 토착적 그 유행병을 한번 나왔고요. 네, 단면조사 연구도 나왔습니다. 이것도 이제 우리 역학할 때 우리 다 배우실 것들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역학, 이것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실험 역학도 나왔어요. 결국 역학 중에 그 유명한 3개, 단면조사 연구, 분석 역학, 실험 역학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요. 코호트 연구는 전향적인 코호트가 있고 후향적 코호트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감염병 관리요.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? 보시면 감염병의 변천 과정, 이거 되게 중요했었는데 역시 중요한 부분 나올 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계적 탈출, 이쪽 부분이 나왔습니다. 우리 나중에 6가지 고리 얘기할 거거든요. 이 중에서 기계적 탈출, 이 부분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숙주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, 요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좀 한번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인수 공통 감염병, 요 부분도 나왔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뜬금없이 구충, 그러니까 기생충이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. 우리 쪽과 그쪽 거리가 멀거든요. 그런데 이미 다른 쪽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답은 수월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충증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소화기 감염병 나왔고, 그 다음에 치명률과 유병률을 또 구하는 문제도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문제 공부를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. 하여튼 8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냥 만성질환 관리가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성질환의 위험 인자, 그 다음에 속발성 고혈압. 그래서 고혈압의 종류가 속발성이 있고, 그런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속발성 고혈압이 시험 문제에 좀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예방 대책. 그래서 대부분 만성질환 쪽에 좀 포커스 돼서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는 보건행정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 다 있어,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런데 7문제나 나왔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WHO, 워낙 중요하잖아요. 그 조직이 한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참모 조직이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. 그래서 라인 조직, 스텝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모 조직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와서 요걸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우리 위생과, 그러니까 지금의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요게 이제 일제시대 때 위생과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잡았거든요. 그 이름을 물어보는 위생과, 요게 한번 나왔고, 결국 역사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. 요걸 묻는 질문이 좀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WHO의 지역사무소,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하느냐, 아주 기본적인 거,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있다.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언제 실시됐느냐? 다시 말해서 역사 부분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 나왔거든요. 결국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. 7문제가 나왔습니다. 근데 보건관리 쪽은 워낙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1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. 예전에는 이보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 10문제 정도 나왔고요. 자, 여기에 이제 인구 정태, 인구 동태하고 정태가 있는데 정태 부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을 물어보는 이제 문제도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에 그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고령, 초고령, 고령화 이거를 묻는 그 기준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. 그러면 이제 보건교육에서는 역할극에 대해서 뭔가를 쭉 나열하고 다음 중 무슨 보건교육이냐, 역할극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답은 쓰셨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방법
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나왔고, 뜬금없이 우리는 보건교사도 아닌데 보건교사의 역할을 묻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. 왜냐하면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, 법에서.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의 원인. 이거는 정신장애를 잘 모르더라도 그 원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수월하게 답을 쓰셨을 거예요. 그리고 생물무기, 말 그대로 테러요. 테러 쪽이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모두 35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위생관계 법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모두 6개의 법을 배우실 거예요. 6개의 법을 배우시는데 이 중에서 공중위생관리